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9시 30분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생산자 또는 도매업자의 관점에서 가격의 가중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노동통계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고, PPI에는 미국 경제의 모든 물리적 상품 생산 산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입품은 따로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PPI는 수천 개의 품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생산 단계에 대한 측정치를 제공하는 세 가지 헤드라인 수치가 있습니다. PPI 상품 지수, 생산 단계 지수, 산업 지수, 이렇게 세 가지 헤드라인 수치가 있으며, 먼저 첫 번째로 PPI 상품 지수는 석탄, 원유 및 기타 원자재의 전월 평균 가격 변동을 추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산 단계 지수는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치를 추가할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지불하는 가격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목재, 디젤 연료, 그리고 채광은 이 지수에 포함된 제품 중 일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업지수는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상품을 측정합니다. 산업지수는 핵심 PPI로 알려진 측정을 구성하는 소스입니다. 어제 발표된 CPI와 오늘 발표하는 PPI의 차이점은, PPI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의 관점에서 모든 수준의 원시 상태의 상품, 미완성품, 그리고 완제품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CPI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완제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화면에 보시는 표처럼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소비자의 정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제품을 만드는 비용에 물가가 오른다면 당연히 그 오르는 물가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또한 더 심해질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PPI는 선행 지표로도 간주가 됩니다. 더 넓은 경제에서 감지되기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추세 또는 데이터 포인트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3개월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을 때 과거 데이터를 보면, 먼저 첫 번째로 8월 11일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 시점 저녁 9시 30분에 1.39%의 반등이 나왔었다가 그대로 바로 마이너스 4.4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 PPI 예측치는 0.2%였지만 결과로는 마이너스 0.5%가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7월 14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시점부터 6.39%가 상승을 보여줬고, 이때 당시 PPI 예측치는 0.8%였고 결과는 1.1%로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4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시점부터 4시간 만에 4.49% 반등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 마이너스 11.76%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엔 PPI 예측치는 0.8%였고 결과 또한 0.8%로 예측치와 같은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 이런 경제 지표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다릅니다. 최근 고용 보고서 발표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온다면 경제 활동도 활발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 원래 같으면 호재로 보겠지만,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오히려 이런 호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PPI 역시 어제 CPI처럼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생산자들이 만드는 물가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고, 생산되는 물가가 오르니 판매되는 가격 또한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어제 CPI를 봤을 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이 결과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도 역시 미리 예측을 하진 않고 결과를 본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무료 공부방에 그대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 차트가 아무리 이뻐도 어제와 같은 CPI 발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이슈로 하루 종일 버티고 지키던 지지 저항을 단 몇 초 만에 다 깨고 내려가는데 굳이 그 리스크를 저는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에겐 이제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수익은 뭐 다른 분들보단 덜 보겠지만 리스크만큼은 최소화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앞으로도 이런 하락장이 지속되는 이상 지금처럼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고 또 매매를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안 맞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냥 제 방법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저 또한 공부방 안에서 여러가지 정보뿐만 아니라 선물 매매에 대한 관점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매매에 필요한 정보들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고,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관점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 말고도 저희 웰시 트레이더 분들도 같이 방 안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필요도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이라면 소통방 1기 1464명, 그리고 소통방 2기 662명, 총 2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공부방으로 인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00% 무료이니까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이 아닌 이제 아래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다들 오늘 하루도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내일은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도팔이었습니다.